안녕하세요.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강한 관계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른바 독이 되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어떤 상처를 어루만지고 작은 빛을 비춰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찾아오신 이유도 더 이상은 감당하기 힘든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홀로 고통받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 고통의 실체를 마주하고 건강한 나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나침반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바로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존엄, 존중, 그리고 예의입니다. 존엄은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믿음입니다. 존중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의는 그 존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타인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인간다움을 지키는 근간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다른 것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강한 지배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만이 존재해야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나 필요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며 당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두꺼운 벽 뒤에 숨어 거짓된 자아를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들의 진짜 모습은 이선과 방어 기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의 평화가 아닌 혼돈을 가져옵니다. 단순히 존엄, 존중, 예의가 없는 것을 넘어 그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가치, 즉 당신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며 상처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학대의 본질입니다. 최근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5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한 한 대규모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무려 40%가 지속적이고 과도한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학대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지속적으로 잘못 대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끊임없이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고통과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당신이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학대는 물리적인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경멸적인 언어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 모두 명백한 학대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학대의 피해자라는 가장 슬픈 증거는 그 학대가 당신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환경에 노출된 나머지 원래 관계란 다 이런 건가 바라고 체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당신의 삶을 규정하고 당신이 자신을 대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너무나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혹시 내가 겪는 고통을 너무 과장하는 것은 아닐까 혼란스러우신가요? 지금부터 당신이 어쩌면 학대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몇 가지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서 따뜻한 이해와 공감을 받았을 때 놀라움과 함께 불신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나를 이해해 준다고?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본 사람처럼 친절과 선의가 오히려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미 심각하게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편한 주제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물론 누구든 자신의 단점을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대 피해자들은 마치 공격받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격렬한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어려운 대화를 하는 것이 곧 비난과 공격으로 이어졌던 과거의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어려운 주제도 서로를 존중하며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셋째,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게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깊이 매달리려 합니다.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누구에게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는 방식 역시 극단적입니다. 학대의 경험은 사람을 지나치게 완고하고 경직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주관 없이 너무 쉽게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건강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섯째,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미숙합니다. 거칠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쏟아내던 가해자의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학습하고 모방하게 된 것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감정의 폭발은 사실 내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보내는 고통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 지나치게 쉽게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곳에서는 불완전한 사람은 용납되지 않아 라는 가혹한 메시지를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 감당하기 힘든 패배감을 느낍니다. 일곱째, 때때로 모든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무감각 상태에 빠집니다. 더 이상 신경 쓸 힘도 없어.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둬 라고 외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영혼의 자기보호 기제입니다. 여덟째, 타인에 대한 분노나 경멸을 내려놓는 것이 마치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당했던 모든 고통이 부정당하는 거야. 용서가 마치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행위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홉째, 때로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혹은 다른 자기 파괴적인 행동 패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어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순간의 쾌락이나 자극적인 탐닉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열 번째, 세상에 대한 강한 반항심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나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거야. 타인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태도는 사실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을 보호하려는 뒤틀린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불안과 우울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학대의 상처는 이토록 깊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모든 상처가 남기는 궁극적인 비극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에 닿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초의 나침반을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존엄, 존중, 예의라는 땅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학대자는 당신의 내면의 두려움, 불안, 분노, 그리고 혼란을 심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당신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다른 사람의 병든 마음이 나에게 남긴 상처는 부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축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틀렸고 부적절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둘째, 그동안 겪어온 문제들과 상실에 대해 슬퍼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슬픔은 당신을 선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불편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자리를 피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넷째, 당신의 분노와 고통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학대자는 당신의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와 고통은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분노와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학대자처럼 파괴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분노와 고통은 오히려 나는 존엄과 품위를 지키며 살겠다는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조화를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믿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미련 없이 다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건강한 두려움, 즉 경계심과 조심성을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위험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용서와 온전한 수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용서는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저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것이 현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수용한 뒤 훨씬 더 나은 나만의 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부정적인 진흙탕에 함께 빠져있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힘을 휘두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학대를 위한 자리는 없다라고. 나는 더 이상 학대를 받지도 않을 것이며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생각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존엄과 존중, 그리고 예의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 자신에게서부터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굳건한 결심을 붙잡으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십시오. 당신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나는 이제 나만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다. 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로운 여정을 온 마음